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XRP가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몇 가지 큰 흐름들이 보입니다. 먼저 제도권 금융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CME 그룹의 XRP 선물 계약에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결제량 송금 인프라 변화입니다. 최근에 ISO 2002랑 기존 송금망인 스위프트 간의 연결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고, XRP가 이런 흐름에 적합한 블록체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급 차원에서 봤을 때 기관의 누적 움직임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XRP 관련 ETF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 기반으로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보도가 있죠. 이 세 가지 배경들이 만났을 때 단순하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역할 변화가 시작이 될 겁니다. 과거에는 대안코인, 송금코인 정도였었지만요. 앞으로는 금융 인프라의 토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그래프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은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현재 XRP가 3,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이 감지가 됩니다. 이 과거 상승 구간에서 한번 뚫렸었던 저항선이 이번에는 지지선으로서 바뀌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 눌림받고 이곳에서 반등하겠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고, 기술 지표상으로 봤을 때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이 상승 모멘텀이 살아난다라는 보고도 있었어요. 하지만 역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지선들이 무너진다면은 다시 한번 약세 흐름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 이 기술적인 분석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이지 확실히 방향을 정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 기술적 분석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왜 기술적 신호가 나왔는가, 여기에 대한 맥락도 함께 보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XRP가 왜 그냥 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도권 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앞서 배경 설명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관 자금 흐름, ETF 기대, 그리고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까지도 맞물리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 지금 XRP가 기관 트레저리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수급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관이 대량으로 참여하면은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에서는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고, 지금처럼 기술적인 지표가 살아나면서 이전보다 수급 조건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제 실사용 기반과 인프라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ISO 2002 연동 같은 것들이 블록체인이 금융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다는 신호겠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XRP가 이런 변화에 적합한 구조를 갖췄다라는 평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단순한 XRP 가격이 상승한다 정도가 아니라 XRP가 기능과 역할을 달리한다라는 변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바뀔 거고요. 기대 수요가 바뀌고 결국은 가격 행동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도권이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구조의 변화랑 함께 인프라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약하면은 이 구조 변화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이 세 개가 나란히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가격이 나올 수 있게 만든 배경과 구조입니다. 현재 XRP가 기술적인 기회가 보이고 있고, 이 수급 신호가 살아나고 있으면서 제도권과 인프라, 실제 사용이라는 이런 세 가지 흐름이 맞물리는 양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바로 뛰어들기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적인 변화가 현실화된다고 해서 무조건 폭등한다가 아니라 기대가 과도하면은 되려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세 가지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XRP가 코인의 범주를 넘어서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 기술적인 기회이자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기술적 신호는 단기적일 수 있다는 점, 이 수급과 제도 실제 사용들이 뒤따라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 흐름보다는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따른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달러의 힘이 꺾이기 시작할 때마다 자산 시장의 방향성이 항상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13년, 2018년, 2020년까지도 이 달러가 꺾인 순간에 비트코인과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새로운 사이클로 넘어갔었는데요. 지금 그 패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먼저 큰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2013년부터 25년까지의 미국 달러 인덱스 흐름입니다. 2013년 키프로스 위기 때 달러가 강세를 짚고 내려왔었고, 2018년 비트코인 선물 출시 직전에도 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시기에 전 세계가 돈을 풀 때 잠깐 반등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 중에 있죠. 이 달러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곧
자본이 위험자산으로 이동한다라는 신호겠습니다. 즉 유동성이 돌아오는 초이 구간인 거고, 이런 시기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 왔어요. 2013년 중국발 암호화폐 붐이 이를 때, 2017년 ICO 열풍일 때, 2021년 NFT랑 디파이가 폭발할 때 모두 다 달러 약세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움직였었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유동성의 방향성이 만든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의 MVRV-Z 스코어입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얼마나 과열됐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죠. 지금 차트 보시면은 2018년, 2021년 고점마다 MVRV가 빨간 영역을 찍고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달라요. 과거보다 낮은 고점에서 3번 연속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를 기록을 했고요. 즉 가격은 올라가는데 MVRV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장기 자본의 구조적인 진입 구간이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MVRV 상대는 메이저 레지스턴스라는 불리는 붉은 저항선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뚫어야지 진짜 강세장이 열리는데, 이 돌파를 만들 촉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XRP 같은 실제 사용형 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예요. 이제 XRP 관점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여전히 투기랑 채굴 중심의 자산인 거고, 하지만 XRP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움직입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 은행 인가 추진과 최근의 결제 인프라 확장까지도 이 단순한 코인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제도권 결제 네트워크로의 진입 과정이겠죠. 이 달러 약세랑 유동성 회복이 겹치는 구간, 이때부터 자금은 투기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 중심에 바로 XRP가 있는 거고, MVRV 저항 돌파를 촉발한 자본은 이제 실제 사용 네트워크로서 연결된 프로젝트들로 흘러가는 단계입니다. 즉 시장의 다음 사이클은 기술적인 펌핑이 아니라 구조적인 재편이 핵심인 거고, 지금 시장은 2017년 ICO, 2021년 NFT, 디파이처럼 다음 서사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열쇠가 유동성의 방향과 실제 사용의 자산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고 MVRV 저항이 다시 상승 전환으로 꺾일 때 그 움직임들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자본이 돌아오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리플이 이런 구조적인 흐름의 정중앙에 있다는 거,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역할이 바뀌는 순간에 읽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중요한 이유, 이거는 아직 유동성의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하지만 숫자는 이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달러가 꺾이고 구조가 준비하면 결국에 XRP 시간은 다시 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이 과연 언제 오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하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일 갑자기 폭등하거나 다음 주에 급등장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난 몇 달간 흐름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전부 다 이미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오르느냐가 아니라 그때가 오기 전에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는 상승 시점이 6개월 혹은 1년쯤 뒤라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자세로 시장을 버텨왔는지가 수익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겁니다. 그냥 묵혀두면 오르겠지 하는 태도로는 어려워요. 시장은 늘 출렁이고요. 사람 마음은 그 출렁이에 휩쓸립니다. 이런 와중에도 꾸준하게 평균 단가 낮추고 비중 조절하고 하락을 기회로서 바꾼 사람들이 결국에 웃는다라는 거고, 이 같은 리플을 들고 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한쪽은 하락장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체계를 세우고요. 다른 한쪽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상승장이 왔을 때 수익률의 차이는 그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하락장을 고통의 시간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고,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하락장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비중을 늘리고요. 가격이 무너질 때 담아두는 사람, 그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이 리플의 상승은 언젠가 찾아옵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로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리플이 드디어 월스트리트 문을 열었습니다. 히든로드, 블랙록, 프라임 브로커, 이 단어들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요, 이제 XRP가 코인 시장의 리플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리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번 인수가 단순한 사업 확장 정도가 아닙니다. 리플이 무려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을 들여가지고 히든로드라는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를 품에 안았어요. 이 프라임 브로커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나 기관 투자가에게 청산과 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 거래 인프라까지도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제공하는 종합금융 서비스 회사를 말합니다. 이게 암호화폐 업계가 그토록 원하던 제도권형 신뢰 구조를 직접 사들였다라는 거고, 그동안 코인 시장은 제도권과도 거리가 멀었었죠. 이 기관 자금은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서 쉽게 들어오지 못했었고, 디지털 자산의 결제와 청산 시스템에는 항상 안전장치가 없다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로 인해서 리플은 그 벽을 무너뜨렸어요. 히든로드가 이미 전 세계 300개 이상의 기관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청산 거래를 처리하는 전통 금융권 플레이어였습니다. 이 회사를 리플이 인수했다? 그만큼 XRP 리플 레저가 미국 월가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XRP는 단순 송금용 토큰이 아닙니다. 히든로드가 리플 프라임으로 바뀌면서 기관 거래의 결제랑
시장 청산, 이 자금 유동화 과정에서 XRP 원장이 직접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XRP의 쓰임이에요. 이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가 담보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은 거래 이후에 정산 단계에서 리플 레저를 통한 실시간 청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곧 XRP가 기관 거래의 뒷단에서 결제 엔진처럼 작동하는 구조로 진화한다라는 말이겠죠. 이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유동성 재정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코인 같은 경우는 개인과 거래소 중심으로 움직였었지만 이제는 기관 중심의 결제 네트워크로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 이 XRP는 이 구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가격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역할들의 확장이겠습니다. 리플의 이번 행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장벽이 무너졌다는 점, 히든로드의 인프라가 리플 시스템에 통합이 되면서 기관은 더 이상 코인 시장을 위험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지털 자산과 기존 금융이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 리플 같은 경우는 월가가 익숙한 프라임 브로커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디지털 자산 환경에 씹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XRP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는 이제 XRP가 단순한 송금 수단이 아니라 유동성 관리 자산이자 결제 브릿지 토큰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즉 XRP가 글로벌 자금 흐름의 회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XRP를 볼 때 얼마에 살까, 언제 팔까 보다는요, 어디에 쓰일까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리플이 이번 인수를 통해서 시장 신뢰, 제도권 진입, 유동성 관리라는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잡았어요. 이건 단기 호재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시작인 거고, 한때 리플은 은행 송금코인으로 불렸었지만요, 지금은 그 은행들의 뒷단 시스템을 인수한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가격은 숫자지만 구조는 방향성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XRP의 방향은 월스트리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갈 때는 통계적인 약세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단기 반등 장세에서 수익 실현은 필연적이었고요.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된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보유 종목들 수익 실현하면서 현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플 XRP에 대해서 밑에서 더 담을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렸는데요.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들에서 정확한 눌림목 타점이 발견이 됐고요. 이번 화요일에 다시 정확한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PI 발표되면서 호재로서 발표가 되는 것들 속보로서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상승장 연출되면서 이번 수요일 새벽에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미리 매도 타점 걸어놨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수익 실현되셨고요.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이미 매도가 되어 있고 계좌의 수익은 점점 쌓여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개별 알트코인 방뿐만 아니라 GPT 타점을 활용한 인공지능 단타방에서도 새벽에 수익 매도 체결까지도 완료가 됐는데요. 이렇게 요일별 그리고 시장 타이밍별 매수 매도 타점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했다가 하락장 나오기 전에 미리 매도하면서 눌림목 라인에서는 날카롭게 매수를 통해 가지고 미리미리 매도가를 걸어놓고, 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체결될 수 있도록 타점 설정까지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 자체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눌림목 타점에서 매수 사인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3개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방은 리플 타점방, 그리고 두 번째는 알트코인 단타방, 그리고 세 번째 방은 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타점방입니다. 3개 방 전부 다 입장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